두바이에는 미래박물관이라는 혁신적인 건물이 있다. 미래박물관의 목적은 사람들의 생활을 혁신적으로 바꿀 신기술을 전시하는 것이다. 하지만 중요한 역할 중 다른 하나는 바로 실험이다. 그래서 미래박물관은 글로벌 블록체인 협의회 이하 GBC를 조직했다. GBC는 블록체인 기술을 다루는 기업들의 컨소시엄에서 다루지 않는 영역에 블록체인을 적용하는 파일럿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다. 금융거래는 시작에 불과하다. GBC는 의료 기록을 관리하거나 분쟁 다이아몬드로 이득을 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다이아몬드의 관리 연속성 정보를 제공하거나 소유권을 양도하거나 디지털 유언을 전달하거나 심지어는 관광객에게 쿠폰이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데 블록체인을 이용하는 실험을 하고 있다. 이런 실험을 하는 곳이 미래박물관만 있는 것은 아니다. 전 세계 각국 정부와 기업들은 저마다의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영국 정부는 6개월간 블록체인을 정부 보조금 지급을 관리하는 데 시험 활용하고 있다. 보조금은 파운드로 지급되지만 그 내용은 디지털 장부에 기록된다. 에스토니아 정부는 가드타임이라는 기업과는 시민 의료 기록 블록체인을 구축하고 비트네이션이라는 기업과는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공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조지아의 금융당국도 비트코인 채굴 기업인 비트프리와 함께 유사한 시스템을 구축해 토지 등기를 관리할 예정이다. 스웨덴 정부 역시 크로마웨이라는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블록체인 기반 토지 등기소의 가능성을 실험하고 있다. 다른 흥미로운 조합들도 기대치 않았던 열매를 맺을 수 있다. 다른 기업들도 블록체인을 활용해 세상의 많은 서비스를 개선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온라인 임대 중개업체 에어비앤비는 최근 사용자 평판 관리에 블록체인을 사용하는 실험을 시작했다. 에어비앤비는 사용자들이 잠재적 집주인 또는 손님이 신뢰할 만한지 판단할 수 있도록 양자 모두에게서 서로에 대한 후기를 받는다. 이 후기 정보를 탈중앙화 블록체인에 보관한다면 에어비앤비 서버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비즈니스 모델이 유사한 다른 기업에게 데이터를 임대할 수도 있을 것이다. 블록체인은 음악 산업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유조라는 스타트업은 이더리움 블록체인을 이용해 음악 산업의 수익 분배 시스템을 바꾸려고 하고 있다. 목표는 음악가와 유통사가 온라인 음원에 대한 권리 및 저작권료에 대한 세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이는 음원이 재생될 때마다 자동으로 저작권 수입을 확보하는 스마트 계약을 통해 가능하다. 디지털 콘텐츠도 블록체인을 사용해서 더 쉽게 관리할 뿐만 아니라 더 광범위하게 이용할 수 있다. 제로넷은 분산형 DNS 시스템 수준이 아니라 완전한 분산형 인터넷을 만드는 시도를 하고 있다. 웹사이트 정보를 인터넷 곳곳에 작은 조각으로 보관하고 블록체인 형태의 레지스트리를 이용해 한데 연결함으로써 웹사이트를 굳이 서버에 호스팅할 필요가 없게 만드는 것이다. 사용자는 호스팅 비용을 지출하지 않아도 되고, 비트코인 결제 시스템이 통합될 경우 사이트 주소를 그대로 비트코인 주소로 이용해 웹사이트에서 직접 결제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분산형 인터넷을 만들려는 또 다른 시도로는 분산 파일 공유 시스템이라는 것이 있다. IPFS는 블록체인과 유사한 시스템을 이용하여 이미지에서부터 미디어 파일, 텍스트에 이르는 시스템상의 모든 컨텐츠마다
주소를 부여한다. 콘텐츠의 내용과 콘텐츠에 부여된 주소는 시스템에 업로드한 사람이 필요에 따라 암호키를 이용해 업데이트할 수 있다. 콘텐츠 자체는 단일 서버에 저장되지 않고 복수의 컴퓨터에 저장된다. IPFS는 제로넷과는 달리 암호화폐와의 통합을 시도하지는 않았는데 콘텐츠 자체가 아니라 콘텐츠에 대한 링크만 저장하는 자체 구조를 활용해 콘텐츠를 더 효율적으로 관리한다. 공간과 시간 모두 절약하는 것이다. 물론 이 아이디어 대부분은 개념 증명 단계에 있다.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은 앞으로도 계속 각종 결함과 실패를 경험할 것이기에 많은 아이디어가 도태될 것이다. 하지만 이 중 하나라도 성공한다면 우리 모두가 일상적으로 블록체인을 사용하게 될 수도 있다. 리플이라는 회사는 아마도 지금까지 가장 크고 가장 진화된 합의 블록체인을 개발해낸 회사일 것이다. 동명의 리플 소프트웨어는 국경과 통화를 넘어 은행 간 국제 송금을 처리하기 위해 고안된 새로운 형태의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리플의 엔지니어들은 비잔티움 장군 문제로 알려진 수학과 컴퓨터 공학 실험을 이용하여 작업 증명과 지분 증명 모두 불필요하다는 것을 입증했다. 리플의 블록체인 장부는 직접 발행하는 XRP라는 암호화폐뿐 아니라 다른 화폐에도 전송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다시 말해 리플 블록체인은 자체적으로 안전한 대리 계좌 시스템을 구성해 어떤 은행이든 서로 거래할 수 있도록 했다. 리플의 블록체인 하드웨어를 갖춘 은행은 리플 네트워크의 하나의 노드가 된다. 두 은행은 계좌에 입출금하는 기존 환전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고도 거래 정보를 교환하며 그 내역은 각자가 원하는 통화로 장부에 실시간으로 기록된다. 또 환전이 필요할 경우 네트워크는 여러 통화로 자금을 비축하고 있는 시장 조성자를 중개인으로 삼아 자동으로 최적의 환율을 찾아서 모든 계좌의 거래 내용을 반영한다. 은행들은 심지어 거래에 암호화폐가 관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할 수도 있다. 거래는 어디에서 이루어지는지와 상관없이 약 1분으로 성사된다. 신뢰 가능한 노드 간의 합의를 통해 운영되는 리플 네트워크를 이용하면 전 세계 은행들은 환전 비용을 제외한 간접비를 거의 들이지 않고 거래할 수 있다. 리플은 국제 환전 수수료도 절감하길 희망하고 있다. 그런데 리플 네트워크의 노드가 될 수 있는 것은 은행과 기업뿐이다. 일반 고객은 이 은행들 중 하나를 선택해 계좌를 만들어야 하고 해당 은행은 리플을 사용해서 고객의 돈을 또 다른 은행으로 송금한다. 따라서 은행은 여전히 거래 수수료를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리플은 기존 시스템을 지배하고 있는 행위자를 대상으로 마케팅을 펼쳐 블록체인 장부 기술을 주류에 편입시키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2018년 2월 현재 리플의 암호화폐 XRP는 시가총액 기준으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뒤를 이어 세 번째로 큰 암호화폐이다.